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개냥이 태어나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곧 출산을 앞둔 마지막 정기검진이 뱃속의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출산할 준비가 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했어요. 검진 결과 아기의 머리 둘레가 큰 편이라 한 주만 더 지나도 출산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도분만도 생각하고 있으라고 담당 의사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정일이 지나버렸고 우리 부부는 유도분만 날짜를 정한 뒤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날 저녁 입원실에 들어간 아내는 대기하고 있었고요. 저는 아내의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진통을 반복한 끝에 드디어 아내의 몸은 출산할 준비가 되었어요. 분만실로 들어간 아내와 저는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했죠. 다행히 아내는 생각보다 빠르게 출산을 마쳤고 아내와 아기 모두 건강했습니다. 아내와 아기 모두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려버렸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보호자를 불러 아기가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더라고요. 간호사가 아기를 보여주며 손가락 하나, 둘, 셋, 10개 확인하셨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며 정확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어리버리하게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분만실의 모든 상황이 정리되면 아내와 대면하게 되는데요. 얼굴을 보는 순간 고생했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리고 크리스천인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수백 번은 외쳤던 것 같아요. 출산 과정 중에 뜻하지 않게 간호사와 대립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아내가 분만실에서 힘들어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간호사는 저에게 아기 탯줄을 직접 자를 건지에 대해서 물었고 저는 이미 아내와 상의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탯줄을 자르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간호사는 저에게 남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남편이 함께 출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당연히 탯줄을 잘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설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나쁜 남편이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저는 탯줄을 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번 일로 인해서 간호사에 대한 편견이 생긴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한 분의 간호사는 다음에 출산을 한다면 꼭 같이 하고 싶을 만큼 좋은 분이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출산과 관련해서 남편이 탯줄 자르는 것과 분만실에 함께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나누곤 했어요. 아내는 그 두 가지에 대해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즉, 남편이 분만실에 들어오는 것도 싫고 탯줄을 자르는 것은 더욱 싫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출산이 감격의 순간임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내가 여자로서 가장 보이기 싫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 순간이기도 하다는 것이었죠. 간혹 남편이 분만실에 함께 들어가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탯줄까지 직접 자른 후부터는 아내가 더 이상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내와 부부 관계를 할 때 출산 당시에 그 순간이 떠올라 버려서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고백하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 이유로 아내는 출산 후 모든 상황이 정리된 상태에서 남편이 저를 맞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빠가 탯줄을 자르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 라는 것에 대한 미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에 동의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아내의 그러한 입장을 존중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분만실에 들어가거나 탯줄을 자르는 것 등 출산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눈 편이라고 앞에서 말했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들이 대부분 이루어졌고 그 덕분에 출산 당일 정신없는 상황을 나름대로 잘 대처한 것 같아요. 출산의 순간이 다가오면 생각보다 훨씬 정신없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고민의 대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부부가 대화를 자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개냥이 태어나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개와 고양이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아요. 여러분은 늦지 말고 오시면 됩니다. 저도 늦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행복과 좌절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을 선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니 바군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개와 고양이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부부가 생활한 조리원은 1주, 2주, 3주 중에서 하나의 기간을 선택해서 거주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인기 있는 조리원일수록 일찍 예약을 해야 하는데 우리 부부의 경우에는 출산 예정일이 결정되고 나서 산후조리원을 예약했었죠. 가격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2주 동안 머무는 것이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한 우리 부부는 산후조리원에 있는 기간을 2주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병원과 연계된 산후조리원은 출산일이 변경되더라도 그에 따라 산후조리원 거주 일정을 조정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개별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은 일찍 예약을 할수록 비용 할인 등의 혜택이 있는데 물론 산후조리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있는 시기가 마지막 천국이라고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에는 그 말이 전혀 실감나지 않았고 오히려 갇혀있는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집에서 쉬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끔 들었어요. 어떤 남편은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집에서 온전히 휴가를 즐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엔 아내에게 평생 바가지 긁힐 각오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를 시작하자마자 깨닫게 된 사실은 정말로 산후조리원에서의 이주가 천국이었다라는 점이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개와 고양이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개냥이 훈련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늦지 말고 오세요. 저도 늦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행복과 좌절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을 선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니 바구니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개냥이 훈련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출산 후 산후도우미를 신청하면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역시나 비용과 상황을 고려할 때 이주가 최선이라고 생각한 우리 부부는 2주 동안 우리의 육아를 도와줄 산후도우미를 신청했죠. 당시 산후도우미와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이 매스컴을 달구던 시기였음에도 불안한 마음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는 산후도우미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과는 다르게 결과적으로 우리 부부에게 산후도우미는 만족스러운 선택이 되었어요. 아내가 다른 사람과 있는 상황을 불편해하긴 했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좋은 분을 만난 덕분에 2주 동안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죠.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내는 당시에 우울한 마음 때문에 산후도우미의 여러 가지 호의가 고마우면서도 싫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기를 맡기고 아내와 떡볶이를 먹으러 갔었는데 오랜만에 외출해 들뜬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편하게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산후도우미 분께서는 아기가 잘 자고 있다며 사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그때는 정말로 감사했었죠.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그분이 좋아하시던 믹스 커피를 뇌물로 드렸습니다. 처음 육아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목욕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출산하기 전부터 걱정을 하긴 했는데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까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목욕을 시키기 위해서 아기를 만지면 부서질 것 같아서 힘 조절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온몸이 경직되어서 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산후도우미의 도움 덕분에 어렵기만 했던 아기 목욕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이론을 배우고 산후도우미의 도움으로 실습을 한 셈이죠. 우와, 누군가를 목욕시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일 줄이야. 사실 산후도우미의 진가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출산으로 몸이 약해진 아내가 예전처럼 집안일을 하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퇴근 후 예전처럼 집안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육아가 익숙해지지 않은 이 시기에 집안일 자체가 우리 부부에게는 큰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바로 산후도우미가 해결해 주는 것이죠. 사실 산후도우미는 산모와 관련된 빨래나 요리 등은 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은 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를 도와주셨던 산후도우미 분께서는 대부분의 집안일을 해결해 주셨고, 그 덕분에 우리는 육아에 집중하여 빠르게 적응해 나갈 수 있었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개냥이 훈련사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냥이 돌보기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여러분, 늦지 말고 오세요. 저도 늦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행복과 좌절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을 선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니 바구니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개냥이 돌보기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주간의 산후도우미 기간이 끝나니 앞길이 막막했어요. 과연 우리 부부의 힘만으로 육아라는 큰 산을 잘 넘어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죠. 초보 아빠와 초보 엄마는 이제 막 세상을 마주한 아기에게 온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아내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그나마 일을 하는 저는 육아로부터 잠시 해방될 수 있었죠. 그리고 선배들이 왜 자진해서 야근을 하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야근이 없었기 때문에 오후 6시가 되면 사무실 불은 꺼지고 근무하던 동료들과 함께 칼같이 퇴근을 했답니다. 육아 전까지는 정시에 퇴근하는 직장이 참 좋았는데 육아를 하는 동안에는 왠지 모르게 야속하기도 했어요. 아이와 하루 종일 함께하는 아내는 목이 빠져라 저의 퇴근을 기다렸어요. 퇴근하는 저를 반기는 아내의 표정에는 반가움과 우울함이 묘하게 섞여 있었죠.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쏟아내는 아내를 보며 한순간이나마 야근을 하고 싶어 했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내의 이야기는 뭔가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지만 이야기를 모두 쏟아낸 후에 아내는 한층 편안해 보였기 때문에 이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퇴근 후 어떻게 먹었는지 알 수 없는 저녁 식사를 하고 설거지와 집안일을 하고 나면 다른 일을 할 겨를도 없이 잠자리에 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아내와 저는 그마저도 편안히 잠을 청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아기는 우리처럼 밤새 자지 않으니까 말이죠.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일어난 아기는 배가 고프다며 울어댔고, 그러면 아내와 저는 번갈아가며 아기를 돌보았어요. 초반에는 아내가 일어나서 모유를 먹이고 나면 그제서야 비몽사몽 일어나서 아내 옆을 지켰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는 모유를 미리 저장해놓고 그것을 젖병에 담아 먹이게 되었고요. 그 덕분에 저도 새벽 동안 몇 번이고
울며 일어난 아기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육아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회사처럼 출근이랑 퇴근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육아라는 게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고 끊임없이 수행해야 하는 미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육아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피부에 확 와닿는 순간이었어요. 과연 제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왕 하는 거 진짜 잘 해내고 싶다 라는 다짐을 동시에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개냥이 돌보기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수면 부족, 졸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늦지 말고 오세요. 저도 늦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행복과 좌절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을 선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니 바구니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수면 부족, 졸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육아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잠이 항상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우리 부부는 항상 잠이 부족했고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아마 육아를 경험하셨던 많은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시간을 정해 그 시간 동안 각자 아기를 전담 마크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서로 편안히 잠잘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죠. 저는 새벽 3시 이후에는 푹 잘 수 있어서 예전보다는 덜 피곤한 상태로 출근할 수 있었고 아내는 아이와 분리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덕분에 우리 부부는 아이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아이에게 더 많이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주변의 유별난 아기들을 보면 대부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어대서 부모를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우리의 경우엔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굳이 따지면 저희 아이는 그래도 조금 온순한 편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는 어느 정도 손이 가는 것은 분명했기 때문에 더 나은 육아를 위한 고민 그리고 우리 부부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사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였기 때문이죠. 덕분에 힘든 육아에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며 더욱 돈독한 부부관계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수면 부족, 졸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수면 부족, 그래도 졸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늦지 말고 오세요. 저도 늦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행복과 좌절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을 선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니 바군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봬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수면 부족, 그래도 졸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법 육아에 익숙해졌다는 생각과는 별개로 여전히 잠은 부족했어요. 아이를 키우는 육아의 과정은 그야말로 잠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말하는 100일의 기적, 이것은 저에게 희망을 품게 했지만 100일 전으로 수면 패턴이 잡히는 듯 하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순간에는 정말 울고 싶었죠. 사실 조금 울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피곤한 상태가 원래 내 모습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지금 피곤한 건지 아닌 건지도 구분할 수 없었어요. 여전히 저는 피곤하고 졸렸죠.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끔은 그렇게 피곤에 쩔어있는 서로의 모습을 보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육아 초반에는 잠자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내와 내가 서로를 배려하며 주어진 시간 동안 나름대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졸린 걸까요?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육아 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잠자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는 깨지 않고 푹 잔 적이 없었죠. 잠을 중간에 깨지 않고 쭉 자지 못하는 것이 수면의 질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육아를 통해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사실을 실제 몸으로 느껴보니 생각보다 데미지가 훨씬 컸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지금도 졸고 있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수면 부족, 그래도 졸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울한 엄마 고양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늦지 말고 오세요. 저도 늦지 않을 테니까요. 행복과 좌절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을 선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니 바군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울한 엄마 고양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산전 우울증이나 산후 우울증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내심 아내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 제가 정신건강 종사자이기도 하고 아내 역시도 유아교육 박사 전공이라 방심하고 있었던 탓이 큰 거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론과 실제는 많은 차이가 있었고 실제로 경험해보니 우리의 생각과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로 당황하는 아내, 그리고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나.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는 순간들을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되었어요. 출산과 육아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 아내는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죠. 특별히 누군가의 잘못 때문도 그렇다고 어떤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갑자기 우울한 감정들이 폭풍처럼 아내의 마음을 휩쓸고 지나갔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아내의 마음이 충족되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외향적인 성향의 아내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집단 안에서의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출산과 육아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울한 감정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나마 걸어서 5분 거리에 아내의 본가가 있었기 때문에 처가 식구들과의 대화 시간은 아내에게 큰 위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덕분에 조금은 마음 편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고요. 반면 저는 아내와는 달리 육아 자체가 주는 어려움으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부성애가 없나? 이제 내 좋은 시절은 다 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죠.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인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적인 동요는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문득 드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를 정말로 힘들게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 시기를 견디고 나니 지금은 가족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내가 책임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답니다. 우울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답이라는 당연한 말과 함께 부부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는 걸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부부의 경험에 비춰보면 역시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위로하는 것은 부부가 할 수 있는 좋은 대화 패턴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물론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에 담은 채 서로를 위로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직 남편과 아내만이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하는 대화는
단순히 말로 하는 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눈빛, 스킨십, 몸짓, 말투, 억양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이 대화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다면 짧은 글로 마음을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의외로 편지에 적힌 짧은 한 문장이 얼어있던 상대방의 마음을 스르르 녹아내리게 만들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울한 엄마 고양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개냥이는 뭘 먹고 크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늦지 말고 오세요. 저도 늦지 않을 테니까요. 행복과 좌절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을 선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니 바구니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